자, 주피디가 한다. 오늘 또 다른 편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김문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가 되니까 조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제일 첫 시간에 함께 하셨던 시간은 최하위권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상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방송들은 그러면 최상위권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독서. 네, 독서 얘기를 해주셨고 독서는 제대로 읽어야 된다. 네. 그 방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읽는 방법이 일주일에 한 권. 한 권, 1년에 쉬운 쉬운 두 권. 뭐 2주 잘라서 쉬운 건도 좋습니다. 그렇죠. 쉬운 것까지. 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 그 재학생의 그 경험담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학습 비법을 좀 알아봤는데 교과서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얘기 해주셨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탐구하는 과정과 그걸 알아내는 그 호기심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는 교과서로서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것 이외에 그 쉐어링 얘기를 해주셨어요. 큐티 얘기하시면서 큐티. 우리 그 믿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제 성경을 나누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쉐어링이 중요하다. 네, 그 얘기해 주셨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네, 안 보고도 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지식도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네, 그게 좀 성격적으로 힘들다 하는 학생은 백지학습, 네. A4 용지에 써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 이것이 진정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하는 것과 암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암기하는 거는 딱 그것만 암기하게 되고 그거 외에는 활용이 안 되는데 네,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나의 언어로 네, 누구에게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네. 이게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공부할 때 암기를 하는지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한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네.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예. 꼭 그럼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러면 아마 금방 파악이 됩니다. 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방송을 그런 걸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선행 학습, 그러니까 선수 학습이라고도 하던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 학년보다 더 고학년의 공부를 먼저 해나가는 것들이 혹은 또 학기를 앞당겨서 공부하는 것들이 과연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거든요, 교수님. 네. 예.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사설학원에 계신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실 때 좀 네.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단호히 예. 선수학습은 필요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수학습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해서 남들이 그 해당되는 진도를 할 때 나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저학년이나 뭐 중학교에서는 통합니다. 그리고 성적의 차이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가면 그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처음에 선수학습을 통해서 초반에 확 지식을 습득한 학생과 네. 네. 그거 없이 꾸준하게 갔던 학생이 처음에는 당연히 느리게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게 고학년, 특히 6학년에서는 수렴한다는 거예요. 네.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선수학습했던 애들이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또 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는 못하다가 나중에 뒷심을 발휘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는 애들이 참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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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탐구하는 과정 이것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기반에는 독서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게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나누고자 했던 내용들이 논문 작성, 논술. 네. 요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논술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거를 어떤 번외 공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는 수능에만 올인할 거니까 네네. 뭐 논술은 물론 보험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제껴 놓는 학생이 있는데 네네.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논술로 내가 입시를 뚫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이걸 해보고 작성해보고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연구하는 직종에 있으면서 대학원생과 함께 논문을 쓰지만 이 논문을 쓰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중고등학교 전학년에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해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습득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게 힘들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벽이 존재해서 더 높이는 못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로 한계를 뚫어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한번 논술을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논술을 해본다. 그럼 뭐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죠. 사실 뭐 그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글 자체의 퀄리티로 보면 얼마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혹은 그 전문 연구자들이 쓰는 논문과 이렇게 네네. 뭐 큰 이렇게 좋은 양질의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일단 논문이나 논술을 쓴다면 가설을 수립하죠.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를 뜻한 가설을 세워놓은 다음에 네네. 그리고 그 가설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것인지 그 방법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 실험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확립이 되면 일단 실험에 들어가게 되고 또는 책을 읽게 되고 또는 그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과 비교를 하게 되죠. 아, 그리고 그게 맞다 싶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계적인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들이 모르는 지식을 새롭게 탐구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요. 예. 정말로 내가 다른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는 게 그렇게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워져요. 네네. 한번 논술을 해보시죠.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PD가 한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논술까지 좀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학습법의 더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